시험 끝났다고 담아버렸어. 자, 봅시다. 자, 지금 어디를 복습을 할 거냐면 어차피 너네가 지금 순열과 조합 파트를 공부를 해야 돼. 이 순열과 조합 파트가 나중에 어디랑 연결돼요? 확률과 통계로 연결이 돼. 그냥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그냥 이거 따로 저거 따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연결돼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똑바로 해 놓으셔야 돼. 근데 이제 성격이 좀 달라. 너네가 지금 이 경우의 수 전 단계까지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쭉 짚어보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쭉 짚어보면 뭐 배웠지? 실수, 허수, 수에 관련된 거 공부했고 그 다음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치? 기본적인 방정식과 함수 2차 함수를 다루는 주된 목적이 뭐였어요? 2차 부등식 이미 2차 함수는 배웠어 너네가 중3 때. 근데 그게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차 부등식을 하기 위해서 그랬지.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러니까 식에 관련된 것들 인수분해하고 곱셈공식 쓰고 곱셈공식이 먼저 써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걔네들 식과 관련된 내용들 하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까지 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보면 수학에서 큰 범위로 나누자면 대수 파트야. 대수 파트. 그냥 너네가 이제 대수라고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죠. 대수가 어쩌고 해석하기 어쩌고 이상수학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자 어차피 몰라. 그게 아무튼 그런 파트야. 식, 수, 식, 방정식, 부등식 이런 파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파트는 뭐야? 확률과 통계 파트야.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결국에 확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해야 돼.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정식, 함수, 부등식, 식 그쪽 파트하고 성격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앞쪽을 드럽게 못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잘할 수도 있어요. 영민아. 앞쪽은 드럽게 못했는데 뒤쪽은 되게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쪽은 엄청 잘했어. 근데 뒤쪽을 드럽게 못할 수도 있어요. 현아야. 왜? 그럴 수도 있다고요. 너처럼. 왜 저처럼? 이게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해야 되냐면 노력으로 커버를 해야 돼. 여기는 완전히 노력으로 커버를 해야 돼요.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봐야 돼. 왜냐? 진짜 식은 몇 개 없거든. 그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돼?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해야 돼.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해야 돼.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 더하거나 곱하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그게 합법칙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곱법칙이야. 합법칙과 곱법칙.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합이니까 더하겠죠? 어떤 경우에 더한다겠지? 현아야? 또는 그렇지. 사건 A 또는 사건 B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곱한다겠지? 진우야? 너는 여기 안 배웠었나? 나랑? 저 배웠어요. 나랑 배웠지? 네. 그럼 얘기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곱한다겠지? 고개 숙이지 말고. 네. 어떤 경우에 곱한다겠죠? 유빈은 어떤 경우에 곱해? 그렇지. 동시에 일어날 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 A 그리고 B.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도 되고 그리고야 그리고 and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고 이거를 우리는 수학에서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 동시에 이런 표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동시라는 건 같은 시간대가 아니야. 탁 일어나 이게 아니야. 이게 반드시 이게 아니야.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요. 이거를 표현을 동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뭐 한다?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가지 얘네들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아까 뭐 한다 했어? 더한다겠지. 전제 조건이 달려요. 전제 조건이. 어떤 전제 조건이 달려요? 은채야 어떤 전제 조건이 달릴 것 같아?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의 또는은 뭔 말이냐? A만 일어나. 아니면
B만 일어나. 됐죠? 그러니까 너네가 집에 가야 돼. 집에 가는 방법은 첫 번째 걸어가거나 두 번째 자동차를 타요. 엄마 차를 타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뭐야? 걷고 자동차를 타고 이거는 없거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 쪽에 가는 방법이 세 가지. 차를 타는 방법은 엄마 차, 아빠 차, 삼촌 차. 세 가지. 그럼 각각을 뭐 하는 거야? 곱해요, 더해요? 더 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는 얘의 경우의 수가 m가지, 얘의 경우의 수가 n가지 더한다. 그러니까 딱 중학교 수준까지는 이거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나와요. 나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앞에서 풀어봤어. 예를 들어서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가장 쉬운 걸로 얘기할게.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숫자를 뽑는데 2의 배수, 2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민우야 3의 배수가 나온대.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시원아 2의 배수 몇 개 있어? 1부터 50까지 해서 그렇지 25개. 쉽게 찾는 방법은 50을 2로 나누는 거야. 25개. 또는이니까 더해.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현아야 16개. 16개. 50을 3으로 나눠요. 목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치? 근데 이 25개와 이 16개에 뭐가 있어? 겹치는 게 있어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그게 누구야? 그게 동시야.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거. 그게 누구죠? 6의 배수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 6. 6의 배수들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야. 그러니까 이 25개와 16개 안에 두 번 들어가 있어요.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해야 돼? 한 번 빼야죠. 중학교 때는 교육 과정상 이거를 일부러 안 넣어요. 교육 과정상. 일부러 안 넣어놔. 그래서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일부러 이제 뭐야? 일부러 넣어놨던 거를 이제 빼.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빼요. 똑같이래? 아니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뭐 하면 되냐? 빼면 된다고요. 그러면 6의 배수 몇 개 있어요? 6, 8은 48, 8가지 있죠? 그래서 8가지를 빼면 된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 이거 곱법칙. 이게 이제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올 거야. 거의 대부분 두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경우를 다 물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승빈이가 시험 끝났다고 광주에 데이트를 하러 갈 거야. 그럼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패딩을 뭐 입을까? 패딩 종류가 집에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지가 있어. 바지가 있어. 바지 종류가 8가지가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입을 거 아닌가 옷을. 추우니까 바지도 입고 패딩도 입고 즉 코디를 할 거야. 코디를 하는 방법은 그럼 몇 가지예요? 코디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자 그럼 해보자. 패딩을 입는 거 5가지, 바지를 입는 거 8가지. 패딩도 입고 바지도 입어야 되잖아. 사건 A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건 B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패딩과 바지를 동시에 입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곱한다? 이런 경우에 곱한다. 그래서 지금 너네가 아마 순열과 조합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이게 적용이 돼요. 왜? 그 사건들이 다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합법칙과 곱법칙. 그럼 대부분 문제들은 두 사건이 다 일어날 거야. 세 사건, 네 사건, 5사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싹 다 뭐 할 거야? 싹 다 곱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덧셈이 이제 많이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너네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이해를 하는데 보면 내가 문제를 풀려고 막 이거 이해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 자꾸 이제 그게 돌 거야. 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를 못하는 이유가 이쪽 경우의 수를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뭐냐면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자꾸 길어요. 이렇게 말로 돼 있거든. 이건 그나마 짧지. 그나마 짧은 거야.
말로 돼 있어요. 다 말로 돼 있어. 그 말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적용을 해야 되거든. 그냥 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제 자꾸 맴돈다고. 아씨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아 이걸 나보고 타고 가라고 막 한단 말이야. 이쪽 어려운 문제를 잘 풀려면 그걸 잘해야 돼요. 자꾸 머릿속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걔네들을 너희가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걸 1번 케이스. 저럴 수도 있어. 그게 2번 케이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 3번 케이스. 그러면 1번 케이스 어쩌고 저쩌고 정리를 해. 구해. 2번 케이스 정리해. 구해. 3번 케이스 정리해. 구해. 얘네들이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저럴 수도 있고 또는이야. 복잡한 문제들은 케이스 나누는 것들은 싹 다 뭐 하는 거야? 각각의 케이스를 구해서 뭐 한다? 더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합을 많이 쓸 거야. 기본적인 엄청 쉬운 합은 중학교 때 이제 풀었던 쉬운 문제들이라고. 대부분의 이제 사건들은 여러 사건들이 다 일어날 거야. 여러 사건들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싹 다 뭐 하는 거야? 다 곱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꾸 더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뭐다? 얘네들은 곱하면 큰일 나요.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야. 셋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해야 돼? 더 해야 된다고. 됐지? 그러면 이제 이 곱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나열이야. 나열. 유빈아 이거 좀 고쳐주라. 저번에 네가 고쳤던 것처럼 물이 자꾸 샌다. 고쳐줘. 고칠 수 있지? 저거 책 있지? 네. 야 제인이 어디 도망갔냐?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너네가 중학교 때 했던 거야. 다시 또 봐보세요.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뭐 했냐면 너네가 자 학생이요 A, B, C, D, E 6명이 있어요. 5명이냐? F 6명이 있어요. 6명. 자, 이 6명에서 잘 보세요. 이 6명에서 반장, 부반장, 대의원을 뽑을 거야. 너네 대의원이라는 표현 쓰냐? 네. 반장, 부반장, 대의원을 뽑을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반장도 뽑고야.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 수를 뭐 하겠어? 곱한다고요. 그러면 반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6가지지. 6 곱하기. 그럼 부반장은 한 명이 누군가 뽑혔을 거 아니야. A가 뽑혔다고 쳐봐. 몇 명 남았어? 5명. B가 뽑혔다고 쳐봐. 그럼 몇 명 남았어? 4명.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예요. 이렇게 계산했어 안 했어? 계산했죠? 근데 이제 6명 중에서 그냥 반대표요. 그냥 대표. 축제에 나가서 노래할 대표 3명만 뽑을 거야. 대표 3명.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를 뽑는 가지수는 몇 가지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진우야 어떻게 했어? 네가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해봐.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끝나는 건 얘랑 똑같아요. 여기서 안 끝나. 어떻게 했어? 얼마로? 3, 3? 찬서 2요. 2요? 이렇게 찬서 얼마로 나눴던 것 같아? 기억해봐 빨리. 채원이가 안 가보다. 채원아 몇으로 나눴어요? 6, 6 왜? 3 곱하기 그렇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어요. 왜 나누냐 이거야. 왜 나누냐. 자 여기서 반장 A, 부반장 B, 대의원 C 되는 거 하고 반장 C, 부반장 A, 대의원 A 되는 거랑 같아 달라? 같아요 달라요? K1이요? A가 2명이냐? 대의원 B요. 이거 같아요 달라요? 이건 달라요. 근데
대표는요. A 되고 B 되고 C 되는 거랑 C 되고 B 되고 A 되는 거랑 B 되고 A 되고 C 되는 거랑 다 같아 안 같아? 그냥 A, B, C가 대표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순서를 생각한다. 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3, 2, 1로 나누냐? 3명을 나열한 거예요. A, B, C 3명을 나열하니까 3, 2, 1로 나눠요. 너네 절대 3으로 나누는 거 없어. 2명이면 2 곱하기 1이니까 2로 나누는 거야. 3명이면 3, 2, 1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은채야 4명이면 그렇지 4, 3, 2, 1로 나누는 거예요. 됐지? 그게 순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럼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배운지 아세요? 그냥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얘를 순열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조합이라고 그냥 공부할 뿐이야. 이미 배웠던 거를요. 순열과 조합이라고 그냥 구분해가지고 그냥 다시 배우는 거야. 더 복잡하게. 이제 더 복잡한 문제만 나오겠지. 그냥 더 복잡하게 배우는 뿐이야. 그냥 똑같은 거야. 순열이 영어로 뭐예요? 퍼뮤테이션이야.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요? P라는 표현을 써요. 6명 중에 3명을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서 나열한다.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한다.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한다. 그래서 순열이야. 기교로는 그래서 P예요. 퍼뮤테이션. 영어로. 순열이 퍼뮤테이션이니까. 그럼 앞에는 전체 경우의 수 6명. 6가지. 뒤에는 3명을 뽑는다. 3가지. 계산하는 방법은 6에서부터 몇 개가 내려온다? 하나, 둘, 3개가 내려온다. 이게 순열. 이게 조합. 우리가 조합까지 공부했던가? 아니. 그냥 내가 설명만 했지. 조합이 영어로 뭐예요? 콤비네이션이요. 그래서 C를 쓸 거야. 6명 중에 순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몇 명만 뽑으면 된다. 3개만 뽑으면 된다. 이게 콤비네이션 조합이야. 조합. 됐지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공부할 건 이 2가지야. 이 2가지를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야? 그냥 세세적으로 공부할 거야. 문제들은 다 뭘로 표현될 거야? 그냥 말로 다 표현될 거야. 6명 중에 3명 뽑을 건지 7명 중에 2명 뽑을 건지 10가지 중에 5가지 뽑을 건지 순서를 생각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처음에 순열만 공부할 때는 쉬워. 왜? 계속 순서 생각해서 나열하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순서 생각을 안 해. 그럼 짬뽕 돼서 문제가 나올 거야. 짬뽕 되면 이제 어때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은 정리를 잘해야 돼. 정리 잘하는 애들이 여기를 잘 풀어요. 보면. 공식은 어차피 많이 없어. 그래서 문제를 다양하게 다 풀어봐야 돼. 그래야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여기를. 됐지요? 됐지? 그러면 너네가 순열까지 공부했거든. 자, 그럼 순열 다시 복습. 채연이 이제 기억 좀 나는가? 자, 그럼 순열 복습.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한다. 그래서 맨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 팩토리얼부터 알아야 돼요. n 팩토리얼이요. 기억나지? 그치? 유빈아 한글로 뭐라 그래? 한글로 뭐라 그래? n의 계승이요. 계승이라 그래. 이거를 영어로는 팩토리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n 팩토리얼. 선생님은 그냥 더 간단하게 n팩 할 거야. 그러면 뭐예요? n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내려와요. 그래서 다 곱해.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5 팩토리얼. 무슨 뜻이야?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그 뜻이야. 그럼 뭐예요? 5, 4, 3, 2, 1이죠. 이게 5 팩토리얼. 5의 계승이요. 3 팩토리얼. 3, 2, 1. 세 가지를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겠다.
자주 나오는 것들은 뭐야? 외워두는 게 좋아요. 4팩은 24, 5팩은 120. 5팩이 제일 기본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됐지? 이게 팩토리얼. N, P, R이요. 아까 표현했지? 6개 중에 3개를 뽑아다가 나열. N개 중에 R개를 뽑아다가 나열. 여기서 그래서 N개 중에 자연수, R개를 뽑아다 자연수. 그래서 N, R은 다 자연수야. 다 자연수. 근데 뭐가 올 수 있냐? 자연수 말고 0은 올 수 있어요. R에서요. 0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R이 될 수 있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값들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얘의 계산은 뭐냐? 얘의 계산은 n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와요.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계산 방식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6, p, 3이요. 얘 계산이 6, 5, 4요. 여기서 끝나요. 7, p, 4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요.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었지? 숫자가 3개를 뽑으니까 하나, 둘, 3개. 4개를 뽑아서 나열하니까 하나, 둘, 셋, 4개야. 개수야, 개수. 곱하는 숫자의 개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거의 개수가 몇 개다? R개다. R개야. 그럼 이게 1개, 2개, 3개, R개가 되려면 n-r 플러스 1까지 간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은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치? 근데 실제 이제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 봐보세요. 실제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6, 5, 4, 3, 2, 1 이게 6팩이지? 이걸 얼마로 나누면 돼요? 딱 4까지 해서 끝나야 되니까 3, 2, 1로 끝나야 이걸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나누면 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6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7 팩토리얼을 누가 없어? 3이 1이 없지? 3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6-3이요. 이 밑에 있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7-4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놈의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어 준다. 아까 현아가 물어본 거야. 이거 증명해야 돼요?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 때는 위에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증명해야 될 때, 뭔가 보여줘야 될 때, 그때 쓰는 공식은 이거예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라는 건 증명하는 거야. 그냥 숫자 구하는 건 다 이렇게 풀면 돼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눈고 다니는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는 아니지. 내가 안 가르쳤으니까. 누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자꾸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별것도 없는데. 근데 공부 엄청 잘했거든.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봤더니 다 계산을 이걸로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여가지고 공식대로만 풀고 있는 거야. 이거대로만 풀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어쩔 때 써먹는다고요? 증명할 때. 계산할 때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 P, 4요. 자, 무슨 뜻이야? 9개 중에 서로 다른 9개 중에 4개를 뽑아다 나열한다. 9, 8, 7, 6 아니 맞지? 9, 8, 7, 6 여기서 끝나면 돼요. 이게 너희가 계산하는 방법. 근데 증명하는 방법으로 풀면 9 팩토리얼을 몇 팩으로 나눠요? 9에서 4 빼봐 얼마? 5죠? 5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식들이 쭉 나오지. 그게 이제 순열의 성질들이야. 순열의 성질들. NP0, NP1, NPN, 0 팩토리얼. 이 네 가지만 알면 돼. 이 네 가지.
자, 이거부터 하세요. n개 중에 한 개를 뽑아다가 나열이야. 그러니까 몇 가지야? n가지예요. n개 중에 n개를 다 뽑아서 나열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n 팩토리얼이야.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n개 중에 빵개를 뽑아다가 나열이에요. 그럼 몇 개일 것 같아요? n개 중에 빵개를 뽑아다 나열이에요. 몇 개예요? 그럼 한 개도 안 뽑으니까 빵개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요거 보면 돼요. 여기다가 n하고 0을 넣어보세요. n하고 0 넣어봐. n팩분의 n팩이야. 그래서 그게 몇 가지예요? 한 가지야. 한 가지. 그 다음 0팩. 사실 우리가 n 팩토리얼은 n은 무조건 자연수거든. 자연수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몇 가지 내려가요? 1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0부터서 내려갈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요거 계산해보세요. n, p, n 계산해보세요. 여기다 n하고 n 넣어보세요. 몇 팩분의 몇이야?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야. 그러면 실제로 값이 어떻게 나왔어? n 팩 나왔죠?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0팩을 그냥 특별하게 다룰 거야. 그냥 이거를 저 n 팩토리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이 식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외우자. 0 팩토리얼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외우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성질들이야. 그냥 너네가 그냥 쭉 갖고 가야 될 공식들이야. 됐죠? 그냥 기본적으로 알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뭐야? 그냥 문제야. 문제 풀 때 뭐 하면 돼? 다 이걸로 문제 푸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몇 가지 성질들 가지고 물어보는 것들은 거의 극소수야. 근데 확실하게는 알고 있어야죠. 됐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186페이지까지 그냥 복습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네가 187페이지부터 쭉 192페이지까지 그때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어요. 아마 숙제를 했어야 했죠. 은채 숙제 돼 있나 봐보세요. 자, 질문 받으면서 문제 풀면서 복습할게요. 질문 받으면서 문제 풀면서 복습할게. 힘들지? 오랜만에 수업하려면. 이거 풀었어. 야, 풀었어. 자, 나는 다 풀었다 손. 모르는 거 빼고 다 풀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질문하면 되잖아. 민우 다 했어? 유빈이 다 했어? 오케이. 질문해보자. 잠깐만요. 한 페이지 하나당만 하자. 채은이는 오늘부터 쭉 풀어놓으면 돼요. 자, 187페이지. 질문. 증명하는 게 힘들지? 네. 증명하는 거 하나 해줘 볼까요? 뭐 해줘 볼까? 아래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요. 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자 볼게.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줘 볼 테니까 쭉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증명할 때 이제 뭘 쓴다고요? 아까 썼던 거 공식. 그러니까 좌변에 딱 있지. 자, 좌변은 어떻게 생겼냐?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요. 그러면 우변을 정리했을 때 저렇게 생기면 돼. 우변을 정리했을 때 저렇게 생기면 된다고요. 자, 우변을 정리할게요. 자, 얘 정리해 보세요. 이거에서 이거를 빼. n-1에서 r을 빼. 이거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요. 더하기. 그 다음에 얘 r 곱하기 요놈 정리. 이거에서 이거 빼. 얼마야? 이거에서 이거 빼보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요. 됐나요? 됐지? 자, 그러면 이 우변을 정리했을 때 누구랑 똑같아야 돼? 좌변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너네가 이제 잘 보시면 분수 계산이야. 이거 더하기 이거 분수 계산이야. 그치? 자, 분수 계산이니까 뭐 해야 돼? 통분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가 못하는 게 이제 뭐냐면 봐보세요. 여기서 너네가 못하는 게 뭐냐면 3 팩토리얼이요. 3, 2, 1이지. 그치? 4 팩토리얼이요. 4, 3, 2, 1이지. 맞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4 곱하기 3 팩이요. 4 곱하기 3 팩이요. 맞지? 그러면 봐보세요. 5 팩은요. 5 곱하기 4 팩이야. 또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5, 4, 3이 1이니까 3 팩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를 잘 봐봐. 여기. 자, 여기가 n-r 팩토리얼이야. 자, 여기를 순서를 좀 바꿔볼게. 순서를 좀 바꿔볼게. 여기가 -r, -1이요. 그러니까 n-r보다 뭐야? 하나 더 적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 여기 3팩이 있어요. 여기다가 4를 곱해 양변에. 그럼 누가 돼요? 4팩이 돼요. 맞아요? n-r, -1 하나 적지? 그 팩토리얼에 얼마를 곱하면 n-r을 곱하면 누가 되는 거야?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누구를 곱하는 거야? n-r을 곱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누가 돼? 분모가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현아야, 그지? 네가 물어봤잖아. 네. 그러면 여기가 n-r, n-1 팩토리얼 더하기 여기는 n-r 팩토리얼 분의 이제 r을 위로 올릴게. r 곱하기 n-1 팩토리얼 뭐가 됐어요? 통분이 됐어요. 통분 됐잖아. n-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러니까 얘는 n-r 팩토리얼 분해 되는 거야. 이해됐나? 그럼 이제 분자 뭐 하면 돼? 여기하고 여기를 더해주면 돼. 너네 어차피 인수분해 잘 하잖아요. 네. 인수분해 잘하니까 누구로 묶어주면 돼? n-1 팩토리얼로 묶어주면 돼. 묶고 누구랑 더하면 돼? n-r과 r을 더하면 돼. 더했더니 얼마야? N. n이야. 됐죠? 결론 n-r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 팩이요. 방금 전에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야. 그러니까 뭐 몇 팩이 돼버려? n 팩이 돼버려. n 팩.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 정말 예전에요. 선생님 시대 때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그때는 막 우리가 이 공식도 외웠었어. 이 공식을 외워서 썼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것도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아. 너네가 저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왜냐면 주된 목적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얘네들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일 없어. 이거 써먹을 일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너네가 식 정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주로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힘들더라도 보세요. 여기서 너네가 해야 될 건 자꾸 변형하는 거야. 자꾸 변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봐봐. 자꾸 변형하는 거야. 변형하는 거. n 팩토리얼이요. 얘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야. 얘는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팩토리얼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뭔가가 곱해주면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이 그거야. 여기 n-r 팩토리얼로 통분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n-r-1이야. 얘보다 한 개가 적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곱하는 거지. 여기서 4를 곱했던 것처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줘서 뭐 하는 거야? 유도를 하는 거야. 유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치? 자, 둘 중에 선생님이 어려운 거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1번은 금방 할 거야. 1번 너네가 해보세요. 1번은 너네가 금방 할 거예요. 그냥 좌변은 놔두고요. 우변 정리만 해봐. 우변 정리하면 그냥 좌변과 똑같아질 거야. 그거를 쓰면 돼. 증명하시오 이거는. 이 시간이면 끝나야 되는데. 뭐야, 딱 두 줄만 쓰면 끝나는데요? 맞아요. 자, 확인해 보세요. 봐봐. 자, 우변만 확인해 보자. 우변만 n 곱하기. 아까 이제 선생님 이거 보여줘 버렸잖아. 이거에서 이거 빼세요. n-r 팩토리얼 분해. 여기 앞에가 n-1팩이잖아. 네. 대체 그냥 이렇게 쓰여요. 근데 분자만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분자만 봐보세요. 이게 뭐야? n 곱하기 n-1팩이니까 뭐야? n팩이죠. 그래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요. 그래서 어쩐다? 우변과 똑같다. 그러면 증명 끝. 딱 이 두 줄만 쓰면 돼요. 딱 이 두 줄만 쓰면 돼요. 됐죠? 네.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자, 유제 4번으로 여기는 끝내자. 자, 유제 4번 봐보세요. 자, 속초를 포함한 9곳의 여행지가 있대요. 서로 다른 3곳을 뽑아 순서를 정하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순열이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9, P, 3이야. 9가지 중에 3가지를 뽑아다가 나열한다. 그게 순서를 3가지를 정해서 3곳을 뽑아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9에서부터 차례대로 3개 내려가면 돼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게 끝. 혹시 숙제한 사람 찬수에 얼마야? 504요. 다음 두 번째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 파트 순열과 조합 파트를 잘 풀려면 문제를 읽고 작전을 잘 세워야 돼요. 속초를 첫 번째 여행지로 한대요. 하나, 둘, 세 개를 뽑을 건데 맨 처음에 누구야? 맨 처음에 속초야. 속초. 맨 처음에가 속초야. 그러면 이미 여기는 뽑았으니까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8군데 남았어요. 8군데 중에 2군데를 뽑아다가 나열 8, P, 2 계산은 8 곱하기 7 7, 8에 56이에요. 됐죠?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풀었어. 그때는 뭐야? 이거를 안 썼을 뿐이야. 이거를 안 썼을 뿐이라고요. 됐나요? 다음 189페이지. 자, 유제 7번 보세요. 자, 유제 7번. 청소년 3명, 어린이 3명. 놀이공원에 입장하려고 한다. 채원아, 너는 뭘로 들어가냐? 뭐야? 청소년으로 끌어, 어린이로 끌어?
친구. 와. 자, 청소년 3명, 어린이 3명 있어요. 얘네들 입장을 할 거야. 근데 청소년과 어린이를 번갈아 세우는 방법의 수요. 그러니까 번갈아 세운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청소년, 어린이. 자, 청소년이 세모다. 어린이가 동그라미다.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남녀, 남녀, 남녀. 이거 하는 거랑 똑같아요. 됐지?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얘는 지금 청소년이 먼저 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그러니까 남녀로 생각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남녀니까. 남녀, 남녀, 남녀. 아니면 여남, 여남, 여남.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문제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이미 청소년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청소년 자리에 몇 명을? 3명을 나열하면 돼요. 그게 몇 팩? 3팩. 어린이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3명이 어린이를 나열시키면 돼. 몇 팩? 3팩. 두 사건이 다 일어나요. 나열하고 나열하니까 곱하기. 3팩이 얼마죠? 3일이니까 6이지? 6, 6에 36이에요. 그럼 밑에 것도 똑같이 몇이야? 3팩 곱하기 3팩이니까 36가지다. 그러면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나눴어. 각각의 케이스를 뭐 한다? 또는이야. 또는 더하면 된다. 아까 선생님이 뒤지게 설명했던 거야. 이해된가요? 그래서 36가지 36가지니까 총 몇 가지다? 72가지다. 다음 유제 9번. 이제 너네가 적어도 문제를 진짜 많이 볼 거야. 적어도 문제를 진짜 많이 볼 거예요. 트래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주원아, 모음이 누가 있냐 여기에서? 모음이요. A, A, E, E가 모음이요. 나머지 T, R, TR, V, L 이것들은 뭐야? 자음이야. 그래서 총 6개를 나열을 할 건데 뭐예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요. 무슨 뜻이야 이 말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이라는 건 이쪽과 이쪽이야.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얘기는 여기 모음 오고 안 오고, 여기 모음 오고 안 오고, 오고 오고.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제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단 말이 그 말이야. 이 3가지를 다 구할 거냐고요. 다 구할 거야? 다 구하면 답 나옵니다. 여기가 모음이 나와. 여기는 모음이 안 나와. 여기가 모음이 나와. 여기는 모음이 안 나와. 둘 다 모음이 나와. 이게 뭐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란 뜻이야. 됐지? 그러면 이 3가지 구하면 다 답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힘들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통 이걸 쓰는 방법이 뭐예요? 전체를 구해. 전체를 구해서 뭐요? 이 사건의 반대 사건. 어차피 이제 너네가 배워야 되니까 이 반대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익히세요 그냥. 선생님이 반대 사건이다 그러면 여사건이라고 익히세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면 된다. 그러니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봐보세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전체야. 여기가 전체야. 여기가 우리가 구해야 될 사건이야. 여기가 우리가 구해야 될 사건이야. 근데 여기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디를 구해? 이 바깥에를 구해. 그래서 전체에서 이 바깥에 걸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안에 거가 나온다 이 말이야. 됐나요? 이 방법을 쓸 거야. 자, 그러면 뭘 잘해야 돼? 여 사건을 잘 구해야 돼. 여 사건은 뭐겠어요? 양쪽 끝에 무조건 모음이 오면 안 돼. 그럼 누가 온다는 얘기야? 자음이 온다는 얘기야. 자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에서 한번 빼볼게. 자, 전체를 구해보자. 전체는 몇 팩이야? 6팩이야. 이거에서 뺄 거야. 양쪽 끝에 자음이 와요. 자음 지금 몇 개 있지? 4개 있죠? 4개 중에 2개를 뽑아다가 나열. 왜? 양쪽 끝에 나열하면 되니까요. 그게 4P2 곱하기. 그러면 나머지 문자 여기에는 자음과 모음이 섞였지. 근데 여기 안에서는 아무렇게나 나열돼도 되잖아. 몇 팩? 4팩.
이게 계산식이야. 자, 선생님은 계산식을 써줬어요. 너네는 이제 뭐야? 이거 답을 쓰는 거야. 해보세요. 아, 귀찮지만 계산하세요. 어쩔 수 없어. 너네 막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만 단위도 나오고 그래요. 힘들지? 자, 오늘은 오랜만에 첫 시간 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대신에 이제 너네가 191, 191을 집에서 풀어오고 다시 질문해. 그럼 내가 조합은 1도 설명 안 했는가? 네, 아예 설명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럼 앞에서부터 쭉 안 풀어져 있는 거 싹 다 풀어오세요. 질문 한 번 다시 받을 테니까. 그래서 내일 시간에 조합을 쭉 나갈게요. 이해된가?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가? 6팩이면 720이에요. 432. 얘는 12 곱하기 24니까 얼마라고요? 432. 400. 32. 430인가? 70. 이렇게. 혹시 여기서 질문? 채연이 질문? 다 알아먹었지? 응.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